일단 이거 프린트 나눠주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두 가지 있는데 크게 첫 번째는 지각하지 말라는 거고, 지각을 5분이라도 하면은 그 여하튼 한 명이 지각하면 이제 18명이 기다리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18 곱하기 한 5분 해보세요. 이게 엄청난 시간이거든. 그러니까 지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화장실을 이제 우리가 인원이 많다 보니까 한 명 가잖아? 그럼 오는 거 기다리지. 그럼 또 한 명 가지. 그럼 그것도 또 지체되는 시간이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지각하지 말고 화장실 웬만하면은 수업 전에 갔다 오고 오랜 시간 자리 비지 말라고. 그거는 수업 태도에 대한 얘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학습 태도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예습이 안 돼 있어서 지금 수업을 들을 수 없는 친구가 7명이거든. 사실상 여기서 수업 들을 수 있는 사람 10명밖에 안 되거든. 예습이 너무 부족해요. 지금 아주 기본적인 지문, 그 모의고사만큼 어렵지도 않은데 이거 거의 뭐 고등학교 2학년 11월 수준의 지문이라고 개인적으로 나는 생각하거든. 근데 이런 지문조차도 뭐 예습하는 시간을 줬음에도 이 정도 이해력이라는 건 수능장에서 과연 원하는 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엄청 커지고,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하냐? 일단은 내가 어떻게 그 영어 학습을 하냐면, 수업 준비를 하냐면 너네도 어느 정도 그 자기 학습 방법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문제를 그냥 말 그대로 실전처럼 푸는 거예요. 그냥 진짜로 모의고사장에서 한 10지문이니까는 실전처럼 풀면서 답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나는 수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니까는 처음에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거는 1번 형광펜 치면서 보거든. 그러니까 아예 1번 형광펜을 들고 풀면서 답 근거가 확실한 거는 1번 형광펜을 치고, 그 다음에 바로 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는 작업은 지문을 다시 처음부터 읽어보면서 꼼꼼하게 구조 파악을 하면서, 이제는 내가 그 단어 어휘 리스트에서 모르는 단어 사전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찾아보면서 예문까지 봐야 될 거는 3번 형광펜을 치고, 수업하면서 뭐 병렬되거나 어려울 것 같은 문법 같은 경우에는 2번 형광펜 치면서 지문을 이제 2번 읽거든? 그럼 총 2번이잖아? 첫 번째는 문제 풀면서 실전처럼 풀고, 두 번째는 바로 그 문제에 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구조 파악을 하면서, 이제 내가 조금 심도 있게 모르는 단어는 3번,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중요한 건 2번을 치면서 다시 한번 2회차를 읽고, 그 다음 3회 읽을 때 전에 단어를 쭉 나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를 켜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난 1회랑 2회를 읽는 거를 초벌이라고 하고, 3회차 읽는 걸 이제 세부적으로 모든 것을 이제 완전하게 흡수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지문을 조망하는 거라고. 그렇게 3회차까지 한 다음에, 그런데도 이제 지문이 이해 안 되는 건 지문을 이제 등분, 3등분 하거나 덩어리를 3개로 나누거나 혹은 토픽을 뽑아보면서 한 줄 정리를 이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하려면 수업 시간이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걸리고, 자료 이제 만드는 것도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리거든. 내가 영어 공부를 오래 했음에도 이 정도로 준비를 하는데, 너네가 어느 정도 해야 될지 감이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뭐 한 번 문제 풀고 대충 답지 보면서 답 체크하고 아닌 것만, 내가 틀린 것 같은 것만 이렇게 그 소인배처럼 공부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지문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구조를 보고 이제 완전 조망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지 실전에서 지문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 실제로 그 저번 6월 모의고사에서 그 39번에 잠에 대한 지문이 있었잖아, 수면. 실제로 이번 너네 1학기 때 했었던 수능 특강 지문에 나왔던 지문이거든. 31강 게이트웨이에 나왔던 지문인데, 그러니까 읽었던 지문을 또 읽어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이미 내가 지금 공부하는 수능 완성 지문이 수능에 그대로 안 나오는데 내가 꼼꼼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나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내가 너네보다 지문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건 내가 똑똑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항상 지문 나오는 패턴이 비슷하거든. 그 토픽이라는 게 너네도 수능 특강 공부하면서 깨달았겠지만, 뭐 항상 나오는 거, 뭐 언어의 보편성, 뭐 음악에 대한 거,
혹은 뭐 침팬치, 개미 뭐 이런 집단 생활하는 동물들 항상 똑같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잘 이해하는 거지. 내가 뭔가 시작해봅시다. 형광펜 없는 사람은 앞에서 가져가면 된다. (42쪽) 일단은 42쪽의 그 구강의 첫 번째 질문 답근 거랑 주제를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일단은 답근 거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한번 지문을 전체적으로 이 지문은 읽어봅시다. 아마 전체적으로 읽는 지문이 이거 하나일 것 같은데, 일단 지문을 혹시 세 등분하면은 어디에서 첫 번째 덩어리의 첫 단어는 replacing일 거 아니야. 뭐 말할 것도 없이. 두 번째 덩어리나 세 번째 덩어리의 첫 단어가 뭔지 한번 지금 30초 줄 테니까 찾아볼래? 지문을 세 등분할 거거든. 그 글의 흐름에 따라. 찾은 사람 한번 연필로 표시해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쵸?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거 아니야. 현준이 찾았냐? 네. 찾았어? 네. 어디 뭐 했어? 두 번째 덩어리의 첫 단어는 뭐야? 첫 번째 덩어리는 replacing일 테고 두 번째 단어는? However. 그쵸. 또 세 번째는? For example. 나랑 좀 다르네요. 준섭이는 두 번째 단어 뭐냐? 네? 두 번째 단어. 두 번째 문단의 첫 단어. 어디? 선택지 몇 번? 1번. 1번에서 두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의 첫 단어. 세 번째는 밑에 however였어요. 어디? Looking under the hood 위에. 선택지로 해봐. 선택지는 2번에서 두 문장. 2번에서 두 문장. 밑으로? 아니 그 두 번째는 2번에서 두 문장 안에 however를 현준이랑 그 준섭이를 합하면 내 거거든. 난 이렇게 나눴거든. 일단 첫 번째는 여기로 했고 이 however 이게 현준이가 있었던 however 맞지? 그 다음에 준섭이가 얘기한 however이 이거 아니냐? 이거 아니야? 맞지? 그쵸? 두 사람의 의견을 그 하면은 제 거거든요. 이렇게 일단 이렇게 나눴고, 나는 이게 답이라는 게 아니야. 난 이렇게 나눴다는 거야. 너네 거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 나는 왜 이렇게 나눴는지. 일단은 첫 번째 문장에서 주어는 replacing이잖아. 이거 replace A with B 쉽게 보일 수 있지만 A랑 B 중에 갖고 오는 게 결국엔 뭐냐? A야 B야? B다 B. 이걸 이해 못하면은 또 지문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거든. 인간 재정 조언가를 원래는 인간 재정 조언가였거든. 로봇 조언가로 바꾸는 것. 결국엔 with 뒤쪽에 있는 거를 둔다는 거거든. 그 자리에 인간 재정 조언가를 로봇 조언가로 대체하는 것은 이치에 맞는 것처럼 보여. 겉보기에는.
왜 그런 줄 알아?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렇거든. 그들이 코스트는 동사로 비용이 들다죠. 비용이 덜 들잖아. 그들의 인간 상대방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죠. 더 적은 실수를 하죠. 여기서 대인은 누굴까? 누가 비용이 덜 들고 실수를 덜하는 거냐? 대인은. 그쵸? 로보 어드바이저. 로보 어드바이저 얘기하는 거죠. 문맥상.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네. 데겔링이랑 허드슨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주장했는지 알아? 그 로봇 있잖아. 이런 이야기에서 로봇이라는 것은 이거 나데이 법비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근데 여기에 벗이 생략돼 있다고 보면 돼. 벗 레들 뒤쪽으로 나데이 법비 A가 아니라 B거든. 이 데겔링이랑 허드슨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로봇 있잖아.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로봇이라는 거는 재정 조언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냐면은 그냥 재정 로봇은 디지털 민즈는 뜻이 뭐야? 명사로? 수단? 미, 닝이 음이고 민에 S 붙으면 그냥 명사로 수단이다. 디지털 수단이라는 거죠. by 위치니까 동그란 가로로 묶고 뒤에 문장은 완전하면 되죠. 그리고 그 수단에 의해서 조언이라는 게 그냥 demonstrated 어떻게 되는 거야? 시연이 되거나 혹은 전달이 되는 거거든. 결국에 데겔링이랑 허드슨이라는 사람은 로봇을 그냥 수단으로만 보는 거죠. 그냥 데이터를 출력하는 것처럼 인간이 조언해준 그게 첫 번째 의견이고, 하지만이라는 고마운 역접의 접속사 오스트레일리언 호주죠. 호주의 regulator 규제 기관은 뭐라고 묘사하고 있는지 알아? describe A as B거든. 얘도 그런 로봇의 조언을 조언으로 묘사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조언이냐면 로봇의 조언이 어떤 조언이냐? 전달이 된다는 거죠. 이지의 줄임이다. 무엇에 의해서? 컴퓨터에 의해서. 뭐 대신에? 인간 재정 그 조언가 대신에. 결국에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도 아래 읽으면 더 명확해지거든. 그러니까 인간이 주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주는 조언이라고 생각하는 게 호주의 규제 기관의 뜻이야. 뭔 말인지 이해돼? 이미 프린트에 나와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호주 같은 경우에는 그 재정 조언을 실제로 기계가 준다고 생각하는 거야. 인간이 아니라. 이러한 definition을 정의상의 inconsistencies 불일치 있잖아. 누구는 인간이 준 다음에 기계가 그냥 출력하는 거라고 하고, 또 호주에서는 실제로 기계가 주는 거라고 하고 컴퓨터가 주는 거라고 하고, 이러한 불일치라는 게 그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근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바로 변호사와 법정에서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뭐 하려고 해?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하잖아, 법을. 그러면 만약에 재정 조언을 잘못 줬다고 하면 그걸 인간이 책임져야 되냐 아니면 기계가 책임져야 되냐, 이러한 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충분히 수능에서 토픽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고. 하지만 이때 가주어 진주어 이제 여기서 이제 해결책을 글쓴이가 제시하잖아. 가능성이 있답니다. 이렇게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예술이랑 과학계가 마치 예술품의 진위 여부로 갈등을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지금 갈등을 하는 거잖아. 그 로봇 재정 전문가에 대해서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단순히 어디를 보면 된대 얘들아? Looking under the hood. 후드가 뚜껑이란 뜻이 있거든. 자동차 앞쪽에 후드 아래를 보는 것이 뭐가 될 수 있대? 근데 어떤 후드의 아래를 보는 거야? 자동화되고 있는 것의 후드 아래, 그러니까 그 안에 프로그램을 보는 것이 리졸브 해결할 수 있답니다. 어떤 혼란이라는 걸. 근데 이 혼란이라는 게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 이런 갈등하는 상충하는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후드 아래를 내려보냐? 만약에 그 알고리즘이라는 게, 근데 이게 그 과정 있잖아. 어떤 과정이냐면 그 조언을 전달하는 과정을 작동시키는 알고리즘이라는 게 만약에 뭐라면? 프로그램에 의한 거라면 뭐가 아니라? 스스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부사절 이렇게 닫히죠. 그러면 데겔링과 허드슨의 정의라는 게 어떻게 돼야 돼? 페이드가 아니라 어플라이, 적용이 되는 거죠. 결국에
답에 대한 근거는 뭐가 될 수 있겠냐? 여기서 for example 뒤쪽으로 이 알고리즘은 어떤 알고리즘이야? 그냥 프로그램으로만 움직이는 거잖아. 스스로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이 주입한 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당연히 이 사람들은 아까 뭐라고 주장했었어? 데겔링이랑 허드슨이라는 사람은? 수단. 그쵸, 수단이라고 얘기했었잖아. 파이낸셜 로봇은 그냥 디지털 수단이다. 그냥 인간에 의해서 전달된 조언이 전달되고 의사소통되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답의 근거로 표시하면 되겠죠. 데겔링과 허드슨의 정의를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페이드가 아니라 어플라이로 바뀌면 되는 거.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그와 대조적으로 만약에 그 알고리즘이라는 게 스스로 학습을 하는 거야. 마치 인간처럼. 그리고 옵티마이즈드, 최적화가 되는 거죠.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것 자신의 프로세스를 향상하기 위해. 그건 마치 인간처럼 사고를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컴퓨터라는 게 taken over, 뒤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그 역할이라는 것을 대신하게 되는 거겠죠. 인간의 역할이라는 것을. 지금 만약에 however 뒤쪽으로 이런 경우에는 호주의 규제기관의 주장이 맞는 거죠. 호주의 규제기관은 이제 기계가 주는 거라고 하니까는 뭔 말인지 되죠? 그럼 된 거고, 이거를 한 줄 정리하면은 데겔링 앤 허드슨, 데겔링과 허드슨이라는 사람과 호주 규제기관의 로봇 조언자에 대한, 재정 로봇 조언자에 대한 관점의 차이 정도가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건 답근, 2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답근거랑 문장 구조를 보면 되는데 이것도 수능 지문을 강의하면서 단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거든. 이것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이게 에코챔버를 가장 잘 나타내는 그러한 이미지거든. 기억해 놓으면 좋을 텐데, 우리 한창 코로나 있을 때 백신 안 맞는 사람 있었잖아. 나 도저히 모르겠다, 왜 백신을 맞아야 될지 하면서 백신 안 맞는 사람들 있었거든. 그래서 소셜 미디어에서 자기가 스스로가 백신을 안 맞아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한 정보만 찾아서 확증 편향에 빠지는 거거든. 내가 어떤 게 옳다고 생각하면 계속 그 정보만 찾아보면서 자기의 의견을 강화하잖아. 내가 이미 내신이 안 좋아서 내가 정시 파이터다 하면은 정시로 승리한 사람들의 그런 사례만 찾아보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그 믿음을 강화하는 것처럼, 그런 거를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 에코챔버거든. 에코챔버, 반향실. 그러니까 이 반향실 안에서는 내가 말을 하면 그게 울려서 다시 내 귀로 들리거든. 에코가 메아리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결국해서 자기가 했던 말이 다시 한번 그 반사돼서 내 귀로 들어오면서 자기의 생각만 강화되는 것, 그거를 바로 반향실이라는 것에 비유를 많이 하거든. 사실상 답근거가 이거예요. 전 이걸로 골랐거든. 너네는 어떤 걸로 골랐는지 지금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이거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선택지 2번부터. 얘들아, 여기에서 무슨 가로로 묶으면 될까? 여기에서 월. 선택지 2번에 월이라는 단어에서 무슨 가로로 묶으면 돼? 세모죠? 그쵸? 세모죠? 주어 동사죠. 그 다음에 월에서 세모가로 묶고 이 안쪽에서 주어는 뭐야? 월. 얘 결국 부사절이잖아. if가 생략된 거야. 이거 오늘 암기한 가정법 파트에 있거든. 가정법 부사절에서 if가 생략되면은 그 부사절이 도치된다는 그런 문법 규칙이 있어. 그래서 원래 형태는 뭐야? if, it, were, only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 if, it, were, only issues 이렇게 나가는 거다. 이렇게 if, it, were, only issues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한 대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동그란 가로로 묶으면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묶으면 되잖아.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되냐? 그러니까 결국엔 원래는 if 가정법의 부사절이었는데 if가 생략돼서
it이랑 were 이 두 개가 도치된 거죠.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하냐? 충분히 안 좋은데 그것이 배드인 충분히 안 좋은데 그것이 오직 무엇에 대한 이슈라도 문제라도 과학과 건강에 대한 이슈라도 근데 과학과 건강에 대한 이슈 온위치는 이 이슈로 보면 되거든. 그러한 이슈에 있어서 우리는 뭐 하고 있어? 속고 있는데 미스 레드는 오도되는 거니까 우리가 속고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그거야. 그 우리가 믿음을 강화하는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과학이랑 건강이잖아. 뭐 선풍기 틀어놓고 문 닫고 자면 죽는다. 혹은 건강 같은 거 뭐 백신 안 맞아도 된다. 혹은 뭐 비타민 엄청 많이 먹으면 건강해진다.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확증 편향이 가장 잘 일어나는 분야거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거고 하지만 글쓴이가 안타까운 점이 뭔지 알아? 버띠는 이제 강조인데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봤듯이 그 의심스러운 주장이라는 게 이미 이 건강이랑 과학 분야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담아 있잖아. 이분법해서 싸우고 이런 것도 강화하고 있다는 거죠. 온라인에서도 그렇고 오프라인에서도 그렇고 얘는 애드버브죠. 온라인에서도 그렇고 오프라인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야? 그 편안함 안에서 살고 있는 거야. 우리의 반향실은 결국에 내가 했던 말이 반복되는 거니까 이것도 오답률 높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왜냐면 필터링이라는 단어를 여과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과한다는 건 결국에 원하지 않는 건 듣지 않는 거야. 걸러 듣는 거거든. 걸러 듣는 거. 그 뜻이 내포해 한다는 걸 안다면 많은 사람들이 반향실의 편안함에 있다면은 원천을 거르는 거죠. 확인하는 원천을 걸르냐? 얘들아, 우리의 편견이 맞다고 확인해주는 원천을 걸르겠어? 반향실에 있으면? 편견을 확인해주는 원천을 어떻게 해야겠어? 걸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찾겠죠. 정시 파이터. 난 정시하는 게 맞아. 정시하면 승리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추구하게 되겠죠. 이의를 제기하기보다는 아니라는 내가 가진 편견을 깨부수기 위해서 이의를 제기한다기보다는 도전한다기보다는 확인하는 원천을 걸러서 안 듣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추구하겠죠. 반향실에 있다면. 반향실이라는 편안함에 있을 테니까. 그래서 난 여기에서 닦은 거를 고른 거. 그래서 이런 정의가 어려울까 봐 여기에 내가 다 영영사전으로까지 찾아가지고 정리해놨거든. 이게 수능에 되게 많이 출제되는 토픽이기 때문에 이 단어 어휘 리스트랑 영영사전까지 필터가 영영사전으로 어떤 뜻인지 반향실이 어떤 의미인지 여기에 다 정리해놨거든. 그러니까 이거 공부한 다음에 여기 뒤쪽에 테스트지까지 있으니까는 이거 꼭 봐라. 뭔 말인지 이해되죠? 이거 답지 뒤쪽에 걸려있는 프린트, 두 번째 프린트. 그 다음 이거 하나만 볼게. 3번 지문에 이것도 문법적으로 출제될 수가 있거든. 이거 더비더비라고 많이 배웠죠, 중학교 때. 한번 보면은 어떻게 봐봐. 더 비교급, 더 more difficult. difficult는 얘 형용사 길기 때문에 more이 붙은 거잖아. 비교급은 형용사에 more이나 er 붙이면 되는데 이렇게 끊어질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주어 동사잖아. 그쵸? 주어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사선으로 끊어주는 게 우리의 약속이거든. 구조 파악할 때. 그 다음에 뒤쪽으로 한 번 더 비교급 more desirable 끊죠. 주어 동사죠. 그 다음에 as long as는 애들아 부사절 접속사거든. 얘 조건이야. 조건 as long as. 그 다음에 hope는 주어, is 동사. that은 여기에서 쓰임이 뭐냐? hope 오른쪽에 있는 that은 동격이다. 동격.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 더 어려울수록 원하는 대상이 더 어려울수록 뭐하기가? 접근하기가.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해석하면 되거든. 더 바라게 된다. 바람직하다. 그 물체가 바람직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또 조건이 있어. 무조건 원하게 되는 게 아니라 희망이 있어야 돼. 그 원하는 물체라는 게 마침내는 도달될 거라는, 나에게로 닿아질 거라는.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냥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될 수 있냐면 이 difficult를 뭘로 바꿔? difficult? 리로 바꾸는 거죠. 그럼 왜 형용사로 써야 될까 얘들아? 얘 원래 형태가 원래 위치가 어디야?
is 뒤쪽이니까는 is 뒤쪽에 보어이기 때문에 형용사로 써야 된다는 거야. 이 desirable이라는 형용사도 원래는 위치가 어디야? become? 뒤쪽이기 때문에 형용사 형태로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품사를 제대로 외워야 된다. 품사를 제대로 외우고 첫 번째 해석을 제대로 해야지 이 문장의 뜻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게 사선으로 그어야죠. 어디에서 주어가 시작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해석하려면. 두 번째 포인트는 이렇게 끄는 다음에 이 보어가 올바른 형태로 써져 있는지. 왜냐면 이게 이제 선택지에 수능의 29번에 이게 선택지로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원래 위치를 파악해서 그런 식으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구조랑 품사 항상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답의 근거가 도대체 뭐냐 이 체크아웃에 있어서 답의 근거가 뭐냐는 건데 이거 너무 허무한데 내용 자체는 좋거든. 그리고 이 지문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우리가 보통 매체라고 하면은 일단은 물리적인 매체를 생각하면 컴퓨터나 휴대폰이나 아이패드나 TV나 뭐 이런 게 있잖아. 혹은 전광판 이런 물리적인 매체가 있는가 하면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전달받잖아. 근데 비가시적인 만질 수 없는 매체도 있잖아. 뭐 트위터, 페이스북, 뭐 SBS 뉴스, 뭐 TVN 뭐 이런 거는 비가시적인 매체잖아. 만질 수 없는. 뭔 말인지 알지?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매체는 결국 매체라는 건 우리가 인간과 인간이 그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가시적, 비가시적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여기에서는 그 매체가 그거야. 내가 내 마음을 표현하려고 할 때 이화라는 사람이 내가 말을 잘하면은 말로 하면 돼. 글을 잘 쓰면 글로 하면 되고 노래를 잘하면 노래로 하고 춤을 잘 추면 몸으로 표현하고 무슨 말인지 해야 돼? 연기를 잘하면 연기로 하고 이런 무형의 매체를 얘기하는 거거든. 뭔 말인지 되죠? 매체라는 건 정보나 내가 원하는 의견을 전달하는 그러한 가시적 비가시적 수단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선 대표적으로 뭐가 나와? 노래와 시가 나오잖아. 음악과 시라는 매체가 나오거든. 그게 음악이든 시든 결국에는 내가 느끼는 걸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거거든. 뭔 말인지 되죠? 그렇게 또 이해를 거시적으로 한 다음에 보면은 여기서부터 볼게요. 밑에서 네 번째 줄. 그리고 밥 딜런은 미국의 유명한 싱어송라이터거든. 밥 딜런이 수상했을 때 노벨상을 문학에서 2017년에 그 결정이라는 게 어려웠답니다. 받아들이기가 사람들에게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주장한 사람들이죠. 관습적인 경계를 문학과 리터러처 문학과 음악에. 근데 답근 거는 난 이걸로 골랐어. 너네는 뭘로 골랐는지 모르겠는데 이 두 개로 골랐거든. 이 사람들에게는 그렇다. 도우즈.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난 이걸로 골랐거든. 시간 관계상 너네 답근 걸 묻진 않을게. 다른 사람에게는 이게 난 답근 거였어. 그 같은 결정이라는 게 그 생각을 강조한다. 시라는 게 공연이 되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결국 도우즈라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문학과 시의 경계를 분명히 하려는 사람들이고 현대처럼 컨벤셔널 불들 후자에 있는 사람들 오히려 그리스 고대 그리스와 같이 이게 무슨 경계가 있냐. 시라는 게 공연이 되면은 그게 바로 노래지. 이런 식으로 경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나는 도우즈랑 아들스라는 걸로 닦은 거를 골랐고 그 다음 이 지문도 일단은 우리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것부터 볼게. 그 2번 지문의 문장 해석이 잘 안 되고 너네도 이해를 잘 못한 것 같더라고. 이 페인트 있잖아 얘들아. 페인팅이 그림이죠. 페인트는 물감이고. 응? 하지만 있잖아 화학적인 분석 있죠. 페인트의 화학적인 분석 있잖아. 그 예술가가 사용한 뭐를 드러냈어? 그 페인트라는 게 물감이라는 게 neither A nor B죠. 그건 뭐야? A도 B도 아닌이잖아. 페이턴트 얘도 이거 자체로 수능에 출제된 적 있어. 토픽으로 특허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단어 모르면 뭔지도 모르는 거죠. 페이턴트 특허. 그러니까 그 그림이 특허를 못 받은 게 아니라 그 잭슨 폴락이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잖아. 근데 거기에서 그려진 페인트를 이제 채취해서 이제 과학자들이 분석을 해봤더니 그 물감이라는 게
특허도 못 받았을 뿐더러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았다라는 건 안 팔렸다는 거야. 언제까지? 폴락의 죽음 후까지, 그러니까 죽기까지도 1956년에 1956년까지도 안 팔렸던 물감을 잭슨이 무슨 수로 해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그림을 그렸겠냐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과학계는 페인트를 분석을 해봤더니 뭔 말인지 이해되죠? 뭔 말인지 이해돼?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이게 해석이 안 된다는 문장이었는데 어떠한 쪽도 나이더를 어떤이라고 해석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얘를 부정으로 해석하면 돼. 부정, 낫을 붙여서 얘를 부정으로 해석하면 되거든. 주장에 어떠한 쪽도 완전히 증명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 주장에 어떠한 쪽도 그것의 주장을 완전히 증명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둘은 스탠드 고수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신뢰되는 그 기술에 있어서 그냥 고수를 하고 있는 거다. 되냐? 이게 한국어에선 명사를 부정하는 게 없어. 한국어는 명사를 부정 안 해. 그러니까 이런 짧은 문장은 어때? 뭐라고 해석해 너네? 나는 돈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해석되잖아. 근데 문장이 길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멘붕이 오는 거거든. 이 나이덜도 사실상 명사를 부정하는 거거든. 나이덜이나 노 이렇게 명사를 부정하는 표현이 나오잖아. 그럼 이 노를 어떤이라고 해석한 다음에 여기다 부정 표현을 붙이면 돼. 나는 어떠한 돈도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나이들도 똑같이 해석했던 것처럼 어떠한 것도 완전히 증명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왜냐면 한국어에서는 명사 부정 표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장이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거든. 부정이나 노나 나이들 같은 걸 어떤이라고 해석한 다음에 동사에 낫을 붙여서 해석하면 된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 다음 답 근거만 보면 되거든. 4번 지문은 1번 지문도 해야 된다. 4번 지문에 답 근거를 나는 뭘로 봤냐면 그럼 빈칸이랑 답 근거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이 지문도 난 되게 흥미로웠는데 이거 우리한테도 되게 의미 있는 지문이야. 왠 줄 알아? comprehension, precede가 선행하다는 거거든. 이해라는 것은 이해가 선행하는 거야. 이해가 선행한다. production, 생산보다. 그 말인 즉슨 이해한 다음에 표현할 수 있다는 거잖아. 이해돼? 그러면 결국에 표현을 못하면 뭘까 얘들아? 너네가 질문 프린트에 쓰지 못한다는 건 뭐야? 이해 못했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그 이해를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선택지 5개 중에서 답을 고르는 게 아니라 글로 쓰는 거거든. 그 문장을 잘 구성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거든. 혹은 한 줄 정리하라고 해도 그냥 이 지문에 나온 거 영어 직역하듯이 쓰는 친구들은 자기 걸로 완전히 소화하지 못했다는 뜻이거든. 결국에는 자기의 생각을 자연스럽고 타인이 명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표현하는 연습이 대학에서도 엄청 필요해서 서울대에서도 글쓰기 수업하거든. 그 인하대에서도 글쓰기 수업하고 결국엔 너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대학의 교육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면 돼. 대학 가서 뭐 크게 엄청난 걸 배우는 건 아니고 여하튼 그 아이들이 수정하는 거 있잖아. 그들 자신의 시도라는 건 여기서 지금 문맥상 말하기 시도거든. 그래서 자꾸 수정하는 게 보통은 향산이랍니다. 랜덤, 무작위의 걸어다님. 여기서는 시도라고 해석하면 되거든. 무작위로 막 내뱉는 게 아니라 사실상 걔네들이 막 말하면서 수정하는 게 사실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아이들이 뜬금없이 무슨 창의적이 될 수 있다? 결국엔 창의적인 사람은 어떻게 돼? 표현하겠죠. 글로든 그림으로든 몸으로든. 그러니까 아이들이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들이 빈칸하려고 try to랑 동의어죠. 노력을 하면서. 그럼 도대체 뭐 하려고 하면서 아이들이 표현을 하려고 하냐. 답 근거는 나는 여기로 골랐거든. 이 쇼 대절이죠. 이 부분을 답의 근거로 골랐다. 이 부분을 답의 근거로 골랐다. 이러한 관찰이라는 것은 뭐를 보여주는 줄 알아? 대세 걸리는 주어는 뭐냐? 대세 걸리는 주어 명사 하나 불러봐. 타겟이죠? 웬 부사절 이렇게 묶이니까. 그쵸? 어린아이들이 말하려고 할 때 그 의미상의 목표 있잖아. 그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의미상의 타겟이라는 게 이미 마음속에서는 어때? 명확하다는 거죠. 돼? 심지어는 어떨 때도?
그 아이들의 utterance, 발화라는 게 understandable,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전달되지 못할 때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5월1 사이로 when 부사절 2개가 병렬되는 건 알죠. 그 다음에 아이가 실패하더라도 만들어내는 걸 그 발화를 전혀.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뭐야? 첫 번, 아이들이 뭔가를 얘기할 때 그들이 목표로 하는 의미는 이미 마음속에 분명하다는 거야. 아이들의 발화라는 게 다른 사람이 이해 못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그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결국엔 얘기하는 게 뭐야? 어떻게 아이들이 표현하게 된다는 거야? 선택지 2번이죠. 목소리를 주려고 하면서, 즉 말을 하려고 하면서를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이해한 다음에 표현하게 된다는 내용이거든, 결국에는. 그러니까 애들이 말하려고 할 때 이미 의미는 분명하다, 말하지 못하더라도. 이게 포인트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나는 이거를 닦은 거로 골랐다는 거. 뭔 말인지 돼? 다른 거 닦은 거로 골라온 사람. 첫 번째 줄 닦은 거로 고른 사람 있나? 다른 거 닦은 거로 고른 사람? 뭐 골랐어? By using one word 여기 어딘데? for example For example. 아, 여기구나. 일단 볼까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근데 어떤 아이들이냐면은 그 변화를 만들려고 하는 애들 있잖아. 이거 오늘 외운 것 중에 있죠, 얘들아. From A to B. 보여? 변화, 예시, 이동이죠? 이런 걸 모르니까 니네가 지문을 이해 못하는 거야. 맨날 기계적으로만 해석하니까. 그 변화를 만들려고 하는 아이들 있잖아. 원래는 뭐였어? 한 단어만 얘기했단 말이야. 엄마, 아빠, 이런 거, 밥. 근데 두 단어의 발화로 변화하려는 아이들은 동사는 비긴이죠. 종종 어떻게 시작해? 그 방법이 뭐야? by ing. 한 단어와 한 제스처로 얘기한다. communicate. 전달하기 위해서 두 개의 분리된 구성 요소를 그들의 의도된 의미에.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잖아. 밥은 알아. 근데 달라는 걸 몰라. 그냥 밥 하면서 막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달라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괜찮네요. 그들의 아이디어를 intended meaning으로 보면 되겠네. 그 다음에 give voice를 한 단어를 사용하는 거? 이걸로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할게요. 2개로. 괜찮아요? 집중하고 있죠? 마음이 급해 지금. 1번 한번 봅시다. 1번 질문. 이것도 지금 시간을 30초 줄 거거든? 3등분 한번 해봅시다. 3등분. 설명 시켜볼게요. 설명. 민우 했어?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단어는 뭐야? 그쵸? Until recently. 나도 이 부분은 다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쵸?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 이렇게.
이 부분은 다 동의될 거고 아마 세 번째 문단이 나도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 어디로 나눠야 될지 아직도 고민이긴 한데 민은 어디로 했어? 더 레슨할 거 아니면 what you have 런달과 공주였어. 어디? 그 빈칸이 아 what we have 아니면 빈칸 더 what we have 아니면 못 들었어 소리. 그 아래에서 다섯 번째 위로 있는 더 레슨. 더 레슨. 예담이는 어디로 했냐? 세 번째 문단 첫 번째 단어. 저도 와 주어진 문제. 그럼 거기로 합시다. 여기죠 여기 what 이렇게. 그럼 첫 번째랑 두 번째 문단은 명확하잖아. 그럼 또 질문을 던져볼게. 첫 번째랑 두 번째 문단의 대표적인 주체가 뭘까? 이 지문의 첫 번째 문단의 주체와 두 번째 문단의 주체가 뭐야? 첫 번째 문단은 그대로 얘기해. 그쵸? 산업화된 경제국가죠. 산업화된 경제국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의 주체는 그쵸? 개도국이죠. 개도국. 선진국과 개도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돼? 그러면은 이러면 너무 명확해지잖아. 글의 구조라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혼자서 연습을 해오면 되거든. 나는 여기서 안 끊었는데 라고 해서 뭐 그거 할 거 없어. 이건 답을 수학이 아니야. 영어는 수학이 아니거든. 각자의 그 의견에 따라서 설득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답이 될 수 있는 거거든. 그 지속적인 흐름이 있어 왔답니다. 어떤 흐름이냐면 연구의 흐름이거든. 근데 이 연구가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얘 익스펜시브를 비싼이라고만 해석하면 이해 잘 못해. 비용이 많이 드느냐. 비용이 많이 드는.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드는지. 그 나쁜 건강이라는 게 산업화된 경제 국가에서 결국에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야? 아프면 돈이 많이 든다는 거죠. 아프면 돈이 많이 든다는 거야. 그쵸? 그 질병 있잖아. 지금 혹시 콜론 오른쪽으로 주어 몇 개에게 콜론이 뭔지도 모르는 거 아니죠? 콜론 오른쪽으로 주어 몇 개야? 동사는 뭘까? 어리죠. 주어는 몇 개야? 몇 개? 세 개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액시던트, 세 번째가 리섹스죠. 그럼 도대체 얘는 분사구문이야. 분사구문. Many of them preventable. 이거는 그 디지즈에 대한 그 부연이거든. 데미지 칭하는 거는 디지즈고. 그 질병이라는 거 있잖아. 그리고 질병 좀 많은 것들이 예방이 가능하거든. 그 다음에 occupational, 일하면서 아프죠. 직업상, 그 다음에 교통상의 사고, 직업사고, 교통사고, 그 다음에 다른 위험 있잖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무엇의 원인이 되는지 알아? 10억, 100억, 1000억. 10억에 공이 2개 붙어서 1000억이 되는 거거든. 1000억 달러의 원인이 된답니다. 경제 비용이 있어서 매년. 병 걸리고 일하다가 다치고 교통사고로 다치고 또 다른 위험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지금 들고 있구나. 산업화 경제 국가에서. 근데 최근에 있잖아. 반전이 뭔 줄 알아? 같은 인식이라는 게 주어지지가 않아. 이렇게 돈이 많이 든다는 게 그 건강의 위험성이 있어서 그 발달하고 있는 국가에선, 즉 개발도상국 얘기하는 거죠. 더 적은 병원과 건강 practitioner, 의료 종사자 있잖아. 근데 이게 그것의 population, 인구의 사이즈에 상대적으로는 훨씬 적거든. 이런 것을 갖고 전형적인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적은 경제 비용을 보여준답니다. 좋지 않은 건강이 있어서. 얘는 어떻게 의사도 없고 막 그런데 비용 왜 이렇게 안 들지? 그랬는데 알고 보니 뭐야? 지난 수년간 알고 보니 반전이 뭐야? 이러한 차이 있죠. 선진국, 즉 산업화 경제국가와 개도국에서 이런 의료 비용의 차이라는 게 착각이었다는 거야. 사실은 차이가 그렇게 안 난다는 거죠. 그 경제적 가치 있잖아. 건강에서의 경제적 가치라는 거는 중요하다는 거야. 어디에서? 선진국 세계에서도 아마도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글쓴이의 입장에선.
근데 한 가지 이유가 뭔 줄 알아? 안 좋은 건강이라는 것은 큰 확장을 야기하죠. 돌봄 노동에 있어서. 그러니까 돌봐야 되는 사람이 많아지잖아. 너네 아파봐. 그럼 부모님들이랑 너네 형제자매들이 너네 돌봐주잖아. 근데 이게 무엇을 결국에는 희생하는 거야? 무엇을 쓰는 거야? 사람들의 시간에 다른 사용을 희생하는 거죠. 엄마 아빠 원래 일하러 가야 되거든. 근데 너네 돌보느라고 돌봄 노동하느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봤을 때. 뭔 말인지 이해되죠? 엄마가 원래는 일 나가야 되고 아빠가 일 나가야 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아프시면은 이제 그분들을 이제 케어하면서 이제 국가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뭐야? 이것도 구조로 나왔는데 because가 아주 가끔씩 명사절로 써요. 그래서 얘가 주어요. 얘가 주어야. because에 걸리는 동사가 그러면 뭘까? 이건 알 거 아니야. 이 빨간색에 걸리는 동사는 뭐야? doesn'이죠? 너무 고맙지 않아? 이거 화면 한번 봐봐. 이거 like 뭐 했어요, 얘들아? search as like including 뭐야? 예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 이런 페이드 서비스에 대한 예시 모를까봐 이렇게 예시 들어주는, 심지어 구두점으로 이렇게 쉼표 2개까지 찍어줬는데 주어랑 동사 멀어져서. 그러니까 이런 구두점에 엄청 예민해져야 되거든. 이렇게 동그란 가로로 묶으면 되죠. 그럼 한번 여기까지만 해석을 한번 해볼게. 더 레슨부터. 교훈이 뭐냐면 그 비용 있잖아. 근데 어떤 비용이야? 비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유료 서비스에 실제로. 예를 들면 그 유료 서비스의 예시가 뭐 있어? 병원에 입원하는 거랑 증가된 그런 노동 있잖아. 의사와 간호사의. 수치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게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는 거죠. 수치상으로만 나오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는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야. 누군가가 아프면. 뭔 말인지 이해되죠? 이 대에서 연 네모가리 이 끝에서 닫았다. 나 제대로 하고 있냐? 그쵸? 그 다음에 unpaid니까는 지불되지 않는, 즉 무료죠. 무료의 돌봄 노동이라는 건 결국에는 실제 노동인 거죠. 실제적인 경제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프면은 경제 활동을 못하는 사람이 발생하면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얘기하는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에 대한 근거는 이거죠. 그 비용 있잖아. 그 지급되는 서비스에서 나타나지 않는 비용이라는 게 그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여기서 대의가 지칭하는 게 뭐였어? 더 코스트였죠. 더 코스트가 너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은, 오늘 배워야 될 부분은 뭐야? 첫 번째, 그 문제 풀고 대충 예습하지 말고 항상 꼼꼼하게. 내가 항상 그 대명사 이거 왜 질문 냈을 것 같아? 이걸 모르면 답근거를 찾을 수가 없거든. 이게 명확한 답근거잖아.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비용이 없다는 게 아니라는 측면에서 대의가 뭔지 모르고 답근거를 찾았다고 하면 이거 제대로 공부 안 한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런 because, 이거 구조가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어. 왜냐면 이거 너네 알지 못하거든. 이거 아주 드문 케이스거든. because가 명사절로 쓰이는 거. 나도 지금 강의 생활하면서 지금 2번째 보고 있는데 이게 질문이 안 나왔다는 건 제대로 구조 파악을 안 했거나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거거든. 아까 그 if 부사절에서 if가 생략돼서 도치되는 경우도 그렇고, 사실 이것도 너네가 그 with 분사구문 이거 몰랐으면은 제대로 이해 못했을 지문이고 구문이고.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너네가 이해를 못하는 게, 지문을 이해 못하는 게 첫 번째 단어를 모르고, 두 번째 사실상 해석이 안 되고 있는 거야. 해석이. 너네가 막 그 수능 특강 강사가들이 워크북 주잖아. 영어 한 줄씩 써져 있는 거. 그럼 거기에 막 해석 쓰라고 하잖아. 그럼 나 이미 다 해석되고 아는데 도대체 해석을 왜 쓰냐. 그거 다 착각이거든. 실제로 해석 시켜보면 해석 정확하게 하는 친구들이 되게 드물거든. 그러니까 예습할 때 항상 구조 파악하면서 해석지 옆에 두고, 해석 안 되는 건 이렇게 대조해가면서 하나하나 꼼꼼히 해석해보고, 문단별로 나눠봐서 요약해보고, 전체적으로 요약해보고, 이게 되게 학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실제로 나도 그렇게 공부를 하고. 모든 강사들이 그런 식으로 준비하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와가지고 맨몸으로 헤딩하듯이 강의하는 사람은 없거든.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꼼꼼히